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그쵸, 걱정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22평선도 이탈을 했고, 그리고 5% 정도 하락 구간까지, 그쵸, 내려갔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일단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는요,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보다 더 빠르게 반영을 합니다. 주가가 먼저 올라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점에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 신고가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22평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탈하고 아예 작살이 난다, 이렇게 안 보는 이유가, 자, 보세요. 첫 번째, 주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22평선에서는 반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2평선을 기준해서 정확하게 대놓고 매수한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 여기서 반등 나온다, 61선까지 빠진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인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확인하는 과정을 제가 신고가라고, 그쵸? 신고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고가를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22평을 기준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62평을 기준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맞다, 여기서 맞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그런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단기 상승폭이 크다는 거겠죠. HLB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확하게 저점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27,500원에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27,000원대에서 잡았다고 치고, 내가 만약에요, 27,000원대 정도가 저가라고 확인을 하고 쭉 내려와서 7월 달에 매수할 수도 있고요, 8월 달에 매수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매수할 수도 있고, 10월 달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11월 달까지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쵸? 하나, 둘, 셋, 넷,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잡았을 때 내가 저가를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개월 차인데, 그쵸? 여기까지 못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 한 반년 정도를 보유했기 때문에, 야, 충분히 수익 중이니까 여기서, 그쵸? 여기서 내가 안 팔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저가를 잡으라는 노력을 절대 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고가에 매도를 하겠다는 그 노력 자체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확인하는 과정, 즉 저가 잡지 말고 고가 잡지 말고요, 확인해 놓고 우리가, 그쵸, 보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HLB가 뭐라고 있습니까? 리보세라님, 그쵸? 지금 뭐가 진행됐어요? 판매허가 신청, 그쵸? 그럼 판매허가 신청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미국 내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바로 현금이 돌기 시작해요. 아니, 뭐 리보세라닉 같은 항암제를 약국에 갖다 놓고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계약 들어가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돼서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보통 마진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그러면 이것 만큼의 마진이 남지도 않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임상 단계를 거치죠. 임상 1상, 2상, 3상, 그쵸? 이 단계를 거치는데 1상과 2상, 오히려 1상 정도만 딱 거치더라도, 그쵸, 계속해서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쵸? 빅파마에서 어떤 식으로 이 오퍼가 들어오느냐,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개발해 있는 라이센스를 모두 넘겨라. 그러면 빅파마는 굳이 초기에, 그쵸, 초기에 나왔었던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여기가 1층이라고 쳐봅시다. 여기 지하예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올라와 놓고 여기서 자금을 투입해서, 그쵸, 빠르게 치고 가는 게 힘들까요? 이게 훨씬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오퍼가 진양권 회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판매허가 신청까지 들어갔고,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는 게 23년 5월인데, 그쵸? 정확하게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면서 신고가를 가버렸다. 지금부터는, 그쵸, 매수 가격을 잡자. 그런데 그 매수 가격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쵸? 주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마세요.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즉 올라가긴 할 거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올라갈지 그 부분을 내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 구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저가 정확하게 잡으면 뭐예요? 6개월씩 보유할 수도 있는데 또 늦게 잡았다? 4개월 보유할 수도 있는데 3개월 보유할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맞고 한 20% 30%씩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인 시세, 단기간에 급등하는 시세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하는 시세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적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렇죠. 시장에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만기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시장도 회복세를 탈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서 반도체 그리고 제약주가 제일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성장 섹터라고 당연히 봐야겠지만 2차 전지는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폭이나 변동폭은 아마 클 겁니다. 근데 상승폭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제약주만큼 지금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제가 다 같이 봐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신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1000분까지 그렇죠. 인원을 늘립니다. 근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도주는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형성하면서 그쵸 강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건 신고가 구간 즉 신고가 종목만을 노려야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HLB도 제가 왜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오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HLB를 제외한 그쵸? 다른 신고가 종목도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1월 11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에이펙트 폴라리스 오피스 정확하게 8시 50분 그쵸? 그리고 51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에이펙트 자 보면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그쵸? 2% 상승 구간. 그쵸? 큰 수익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제가 여기 1월 9일 날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고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데 1월 9일 날 제가 다른 종목을 공략했어요. 화요일 날.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을 제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요 종목을 1월 9일 날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공략을 시작한 겁니다. 스윙으로 진행했을 때 개인적으로 20% 이상 그쵸? 한 2주 기간을 잡았을 때 한 20% 이상 정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보세요.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하죠. 그쵸?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 당연히 보유하고 이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마감이 됐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그쵸? 하루에 14% 정도 상승하는 정말 20% 높게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쵸 여기 에이펙트를 공략했을 때 그쵸 1월 9일이죠. 9일날 공략을 못했는데 제가 1월 9일날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하고 DTNCR로 이 종목은 아실 겁니다. 상한가 같다. 자 DTNCR로 자 보세요. 1월 9일날 그쵸 5%에서 상한가 그쵸 그리고 빠졌을 때 매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가를 못 잡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가니까 당연히 보유하죠. 개파락합니다. 그쵸 장중에 급격하게 빠졌을 때 매도해도 내가 충분히 1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1월 8일 같은 경우에도 이스트 소프트 보세요. 이스트 소프트 자 보면 어때요? 8일날 상한가죠. 그쵸? 오늘 빠졌으니까 오늘 팔더라도 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가 된다. 어떤 종목이든 내가 매매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대박이 나는 종목들은 신고가 구간을 공략하기 때문에 내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아니면 소폭 수익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이 구간에서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스킬이 필요하다. 자, 그럼 그 밑에 1월 8일 자 보세요. 이것도 8시 57분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 자 1월 8일 같은 경우에 요 날입니다. 그쵸? 1월 8일 정확하게 19만 6천 원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나요? 자 보세요. 1월 8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7분 장 시작 전에 뭘 해요? 시장가 매수 그냥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쵸?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19만 6천 원에 체결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빠졌으니까 오늘 저는 매도를 합니다. 보세요. 23만 1천 원에 매도한다.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자,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막 20% 30%씩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대박나는 종목들의 기준치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제가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면, 자,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월 20일 날 보면 시노펙스 있죠.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가로 때려 사라. 보세요. 시노펙스 어때요? 저는 정확하게 이날 매도했습니다. 1월 4일 날. 그런 다음에 더 올랐어요. 여기 7,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수익을 못 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공략이 된다. 왜? 신고가를 가고 돌파 구간이 이 지점이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이 정도만 먹었으면 됐지. 그렇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맥스 기간으로 잡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었을 때입니다. 그거는 테마가 형성되거나 이랬을 때. 근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도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기간은 2주 안쪽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진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12월 22일 시장가 매수. 그쵸?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자, 보시면 12월 22일 어때요? 그쵸? 12월 20일 정확하게 첫날. 그쵸? 몇 프로예요? 6%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10%. 그리고 그 다음날 6%. 그리고 그 다음날 6%. 그쵸? 떨어지는 날 판다 그랬죠? 이날 1월 3일 아니면 1월 2일이에요. 그냥 정말 이 종가 기준에서 충분히 매도해도 내가 고가 잡으려는 생각만 버리면 몇 프로입니까 이게?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그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이날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애초에 만들어 놨어요. 12월 달부터.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돌파 구간에 공략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노펙스도 그렇고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중복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종목이 많지 않아요. 신고가를 가서 내가 거기서 구분 짓고 매매를 하는 그 구간을 잡는 건 그렇게 많은 종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은 특정한 섹터 내에서 종목을 돌리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반도체 했다, 2차 전지 했다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반도체를 하더라도 반도체 구간 내에서 종목을 계속 돌려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고가 기준으로 잡고 내가 만약에 막 고가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그쵸?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와서 배우세요. HLB를 포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모든 부분을 다 공략을 할 테니까 와서 정말 배우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년이기 때문에 그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당연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조정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예상일 뿐이에요. 저는 확인하고 매수한다. 싸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싸게 살라고 4만 원까지 기다렸다 산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4만 원까지 내려오지는 끝나요. 그냥 4만 원까지 가는 놈은 4만 원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매수 못하면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서 나중에 물려요. 그쵸? 이제 이러다가 물려요. 그쵸?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격대를 잡자.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제약주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진짜 제가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나만의 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쵸? 내가 정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는 신고가 말고는 내가 뭔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그리고 주도군에 대해서 그쵸? 어떤 종목을 공략했고 왜 공략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제가 풀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